자, 오늘도 오랜만에 광고주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와우. 올해 너무 오랜만이네. 웰컴. 2026년 첫 광고주 아니신가요? 농담. 뭐 1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1월 시작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게 변했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그래서 2027년쯤 된 것 같아. 오늘 오신 분은 그 자기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가구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가구? 야, 그럼 뭐 저 어디 마석 같은 데 가구 공장 있으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가구 만들었던 분도 오셨었잖아요. 이분은 손에 톱밥을 안 묻히는 가구 사장님이에요. 21세기에는 가구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K 인터내셔널의 권혁기 대표님 일단 모시고 이야기할 건데 나 회사 생활 너무 지루하고 뭐 좀 나만의 사업을 할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시면 야,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LK 인터내셔널의 권혁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K 인터내셔널의 권혁기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K 인터내셔널? 내가 그래서 물어봤지. LK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아무 의미 없다고. 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나 이런 감성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도 이렇게 LK로 짓게 된 이유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 GP나 뭐 SM이 아닌 LK가 된 이유가 키보드에다 뭐예요? 딱 눌렀더니 그 LK가 혁기면 혁기니까 보통은 HK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HK인데 그게 HK가 발음이 둔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LK 괜찮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얼핏 보면 그 신생 다단계 업체 같아요. 그래. 네. LK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은 뭔가 이게 뭐 좀 그 해외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사업 핑계 대고 비행기 좀 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작게 반영된 그런 이름이겠죠? 그것도 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입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을 해요? 네. 가구를 언뜻 가구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OEM 제작을 해서 그걸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있어 보이려고 보신 거죠, 뭐.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잠깐 듣다가 OEM으로 제작해서 수입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뭐야? 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중국에다가 혹은 인도에다가 뭐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그것도 수입으로 쳐요? 수출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네. 국경 넘어오니까 수입이죠. 그래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어쨌든 밖에서 만들어서 돈 주고 갖고 오면 그것도 그럼요. 수입이에요? 그러면 수입 업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좀 이게 뭐 되게 잘 아는 분야도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는 분야도 가끔씩 있어요. 그 요새 약간 경제 뉴스 쪽으로 떠나 있어가지고 본인 성공을 해야 사업하느라고. 한다니까. 아니 그 수입품이라 그게 수입품이구나 그러면. 아니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입으로 봐야지. 심지어는 내가 그 홍콩에 놀러 갔다가 뭐 놓고 왔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보내주세요. 내 거.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조차도 네. 그것도 수입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국경 넘어오는 건 다 수입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 영토에서 만드는 거 아니면 다 수입으로 치는 거예요. 뭐 통관을 넘어오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렇구나. 혹시 참신한 컨셉인가 혹시? 이거 오늘? 아니 지금 오늘 권혁기 대표님 인터뷰하는 날 왜 본인이 자꾸 주인공이 돼서 TV 유치원을 만들어요. 죄송해요. 저 수입품 그러면 해외 업체에서 그 뭐 예를 들어 그냥 해외에서 수출하는 거를 우리가 받으면 그게 수입이다. 그거 수입인 줄 알았어요. 일반적인 수입하고는 조금은 다른 수는 있죠. 나도 아는 척을 했는데 사실 잘 몰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디자인을 좀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박람회나 아니면 공장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 공장들을 직접 이제 잘 만드는 공장들을 찾아서 그 공장들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줘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해서 한국에 팔고 있습니다. 재밌다. 설계와 디자인. 전 세계 가구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네. 야 이런 거 만들면 잘 팔리겠네. 요거 이쁜데 보고 사진 찍어오고. 네. 그랬다가 중국 공장에 와서 이거 만들 수 있나? 너무 똑같이는 안 되고. 너무 카피 같잖아요. 똑같이는 안 되고. 그거는 아니고
약간 너무 똑같이는 아니고 손잡이는 좀 이런 걸 좀 바꿔주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얼마예요? 뭐 이래서 한번 만들어봐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네. 해서 수입해다 파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뭐잘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네요. 잘 되기 위한 밑바탕들이 좀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한 밑바탕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거 되게- 그래서 그거 공개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쉽진 않으니. 따라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다음 박람회 돌아다니면서 이쁜 가구 찾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쁜 가구랑 팔릴 가구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줄 많이 서 있는 부스. 저거 근데 그거 안 되면 어차피 모든 사업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업이 쉽지 않은 게 그것 때문인 건데. 사실 그건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런 나는 방법을 오히려 어떻게 키우냐는 야 이건 갖고 오기만 하면 대박이겠다 네. 싶은 건데 그 다음에 이걸 그럼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어디를 가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지? 거기부터는 노하우이기도 하고 걸림돌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일단은 뭐 쉽게는 알리바바 같은 B2B 그런 사이트를 서칭을 뭐 매일같이 보다가요. 이 디자인들은 어디 감성이랑 비슷한데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일단 샘플을 한번 그 해외에서 이제 직접 받아보고 네. 그러고 샘플이 괜찮으면 그 공장을 찾아가죠. 공장을 직접 찾아가요. 그럼 알리바바에 가면 가구 만드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예,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네, 있는 맞아요. 가구 만들고 있는 가구를 다 올려놔요 사진을. 네, 네. 그럼 내가 유럽 혹은 뭐 어디 미국 어디 아시아에서 본 요 가구를 네. 그거랑 비슷한 거 만드네 저 친구라는 게 있으면 그렇죠. 니네 거 한번 보내봐라. 네. 내가 찍어온 사진 그거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직은 시작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스크랩만 해놓고 음.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거래하는 공장이 플라스틱 제품을 하는 공장이랑 철제, 목재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소재에 대해서 얼마나 핸들링을 잘하는지를 샘플을 받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 색감을 잘 빼고 디자인은 별론데 하면은 그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디자인들, 뭐 이런 그 디테일들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공장들마다 좀 장단점이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감성들은 저희가 채워주고 그런 소재에 대한 핸들링은 아무래도 중국 공장들이 전 세계에서 오더를 받다 보니까 만드는 이런 생산 능력이나 단가 면에서는 매우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이 또 핸들링을 다 이제 다듬어 놓은 퀄리티를 좀 다듬어 놓은 공장들을 또 찾아보고 미리 교육시켜 놓은 공장들 네네. 있어요. 실제로 공장에 가면은 납품을 하기 위해서 다 패키징이 돼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주문 받아서 네, 나가는 맞아요. 거고요. 사장님이 일로 오세요 그러면 네. 저거 하나 끌러 봅시다.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니요 여기 이 브랜드 어디 거야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 이건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공장은 스페인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 가구 공장 거다라고 하면은 찾아보고 얘는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들을 풀어내고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연출을 하네라는 것들을 좀 보고 이건 한국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은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하거나 이제 저희 느낌을 더하는 식으로 스페인 공장의 사장님이 기껏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살짝 풀러보고 이거 좋은데 나도 이런 거 하나 해주쇼 한다고. 좋은 그게 요정이네요. 조금만 더 더해서 그냥 야, 우리 쪽 감성이랑은 약간 영리하다, 다른데 영리.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도 통할 것 같아라고. 그렇게 주워와서 잘 팔린 게 꽤 있었나 봐요 그동안. 네. 이야, 재밌다. 재밌네. 근데 그 디자인권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이게 디자인권이라는 부분이 그 약간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이게 살짝만 바꾸면 살짝만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또는 그 제품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어디 거야라고 판별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하구나. 있어도. 야 이게 본인이 베끼는 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LK 그렇게요? 인터내셔널 가구를 다른 사람이 베끼기 시작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몇몇 주력 상품들은 실제로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디자인권을 내죠. 그리고 어디에 가구 스티커를 내요? 네네 그 디자인권을 지금 출원을 해놓은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공장들이 베이스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양인들 체형도 다르니까 이제 높낮이나 좀 아파트 문화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그런 예뻐 보인다. 저희가 볼 때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왠지 가구 티테이블을 갖다 놨는데 너무 높고 너무 낮고 그러겠네. 이런 유럽하고 것들이 아시아는 좀 있어서 다르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 재조정을 하죠. 중국 공장이. 저희가 그 디자인들 디테일을 넘겨주면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주죠. 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행하는 어떤 테이블이다 그러면 네네네. 그거는 뭐 높이가 그럼 76cm로 나오면 우리는 73으로 바꿔서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독자 디자인이라고 우긴다고. 우기기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회사에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회사는 저랑 와이프 둘이서 운영하고 아 진짜요? 야, 좋다. 그 원래 디자인 쪽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요? 엔지니어였습니다. 개발자였다고요? 개발자였다고요? 이야, 기구하다 진짜. 이것도 재밌겠다. 개발자인데 네? 네. 왜?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환경공학 전공해서 환경공학이지, 나 그 얘기 방송하다가 국밥집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보다 기구하랴.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너무 모릅니다. 나도 생뚱맞긴 하다. 그 인생을 잠깐 들어봅시다. 그럼. 야, 그래 제품 얘기 좀 묻고 싶었는데 인생이 갑자기 더 궁금해졌어. 개발자면 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이런 거 공부한 거예요? 저는 제어과를 나왔고요. 제어과라는 게 전자제어공학과. 그래서 그래, 뭐 하는 전자과. 거지? 전자과지 전자과. 네, 전자과를 나왔고 대학원을 갔다가 이제 처음에 간 회사가 자동차 쪽 1차 협력사였다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네. 그래서 재밌네. 나 현대자동차 가고 싶은데라고 해가지고 이직을 바로 글로 못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 그래요? 1차 협력사는 네. 바로 이직이 안 돼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 왜? 왜요? 이제 뭐라죠?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인력들을 빼가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협력업체 다니다가 현대차에 입사하면 협력업체 네네네. 이제 빼갔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 당시가 뭐 그래가지고 쿠션을 매겨서 간 분들이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다른데 잠깐 취업했다가 현대차로. 네, 네. 그래서 어디로 간 건데요? 그러면 쿠션으로. 창원에 있는 그 볼보 건설기계 볼보 코리아로 갔어요. 볼보 코리아로. 굴삭기를 만들고 있었죠. 아 근데 볼보에서 자동차 만드는 건 그쪽이 아니고. 네네. 그- 이게 저는 이제 전자 쪽 그 ECU 개발하는 쪽에 있었는데 ECU. 그 전자 모듈 그래 전자 네, 모듈. 전자 모듈을 개발하는 쪽에 있었는데 굴삭기도 전자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1차 그 1차 OEM사로 이제 이직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프 세탁을 하고 가려고 했죠. 가려고 했죠는 못 갔네. 건 뭐, 네. 왜요? 안 받아준 그 거예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죠. 뭐 그거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최종 면접을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제 때가 아닌지 몰라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 3번 본 건 볼보에서 몰랐어요? 뭐 모르셨겠죠? 볼보에는 얼마나 다녔습니까? 11년 정도 다녔습니다. 와, 꽤 오래 다니셨네. 왜 쿠션을 먹이려고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두껍게 먹여. 현대차 언제 들어가려고? 아니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있었죠. 뭐 3번 정도였으니까 뭐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했는데 볼보도 마음에 들었구만요. 3년에 한 번씩이나 면접 보러 다니면. 그거보다 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또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쪽이 또 인기가 많았어요. 그 자동차 쪽이. 그래서 경쟁이 예. 치열했어요. 하필 지금은 뭐 이제 반도체 쪽이 또 이제 인재들이 몰려갈 텐데 언제쯤이었죠? 연도로 따지면 그게? 2015년, 16년 뭐 그때가 이렇게 볼보에 있었을 때고. 13년부터 있었습니다. 13년부터 그럼 24년까지 네.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나오신지? 1년 하고 3개월 정도 됐죠. 보통 여기는 사업 말아먹고 나오는데 근데 1년쯤 지나면 1년 만에 말아먹었어요? 1년 지나면 각이 나올 것 같아요. 1년을 보니까 각 나올 때죠. 여기는 하다 안 되면 여기라도 가볼까 해서 보통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되게 무시하죠. 막 하고 막 언제 다시 볼 일 없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컨셉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근데 잘 다니던 볼보는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럼? 그러게.
나오게 된 계기는 21년도쯤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볼보가 약간 연봉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연봉은 폭등하지 않아서. 네. 이게 볼보의 지급 체계 이제 임금 체계가 호봉이 없는 공무원이랑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급 공무원으로 일을 계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초봉 높지 않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설명 좀 해봐요. 왜 뭐가 문제고 뭐가 좋은지. 볼보라는 회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계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외국계 회사도 미국계 외국계 회사가 있고 유럽계 외국계 회사가 있는데 이거 꿀팁이다 이거. 미국계 외국계 회사들은 돈을 많이 줍니다. 대신에 고용 보장성이 좀 많이 적어요. You fire.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매우 네, 엄격하게 맞아요. 보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반면에 유럽계 외국계 회사들은 약간 법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지만 너희만 많이 줄 수 없어. 너희가 한국이라고 해서 너희 룰을 모르겠고 글로벌 룰을 따라라고 해가지고 평등이 중요해. 평균을 줘요. 요즘 유럽이 그래요. 네. 요즘 미국이 그렇고. 그래서 뭔가 좋아 보이는 이미지는 있는데 왜 돈이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 오르지라는 느낌을 받죠. 잘해도 그 자리, 안 해도 네, 그 자리. 맞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신입사원 제가 이제 경력으로 따지면 17년 차거든요. 네. 근데 신입사원이랑 저랑 1년에 100만 원씩으로 카운팅을 해도 1,7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야 될 텐데 그거보다 차이가 이제 좁혀지더라고요. 대신에 일은 더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17년 차면. 17배 많이 하겠지. 뭐 제가 많이 할 때는 프로젝트 한 9개를 동시에 돌렸어요. 그게 프로젝트 9개가 어떤 정도의 금액인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게 뭐예요? 프로젝트 9개 그러니까 돌린다는 게? 하루에 라디오 프로그램 9개를 그냥 계속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한 9개가 매일같이 뭐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몇 개쯤 돌리면 벅찹니까? 김낙수 부장이 돌렸다면 몇 개쯤 돌렸을까요? 밑에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4-5개부터는 힘들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힘든데 느껴지는 시점이 그 정도. 본인은 밑에 직원도 없이 10개 넘게 돌렸다고? 네. 그래서 몇 개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우선순위를 나누죠. 거의 뭐 망하는 프로젝트도 꽤 있었겠네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누가 와서 나를 찾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죠. 그러니까 내가 담당은 맞는데 정말 급한 사람들은 찾아오거든요. 서랍에만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돼지국밥 안 나와요. 그럼 그때야. 나와요. 그때야 올려보래. 배달 안 해서 전화하면 그때서야 이제. 그때서야. 딱히 그 말하고. 동네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볼보에 뭐에 어떤 건데 최근에 책상에 처박혀 있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를 글로벌에 이제 뭐 스웨덴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여기 뭐 여러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 업체가 낫냐 이 센서가 뭐 이런 부품이 낫냐 이런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 부서에서 그 적합한 거를 선택하는 그런 미팅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죠. 그런데 연봉이 안 오르고 코로나 때 자산 가격은 오르고 현타가 오고 그러다가 그래서 와이프가 시작을 해보라고 했는데 사업해봐라. 언제까지 회사 다닐 거냐. 네. 너 요즘 너무 즐겁다. 네, 즐기고 있다 그랬죠. 지금 요즘 보니까. 조금이라도 벌어보는 게 어때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아내분은 다른 뭐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당시에는 그 네일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열심히 자영업을 하시는데 넌 도대체 공무원도 아니고 뭐냐. 근데 그때가 이제 볼보가 원래 7사제거든요. 7시 출근, 4시 퇴근. 그러니까 너 시간 많이 남잖아. 해봐. 라고 됐죠. 그러네. 4시 이후에 4시 뭐 할 건지. 퇴근이면. 와. 네. 그래서 뭐 본인도 뭐 강의나 이런 게 좀 그 당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좀 유튜브나 이런 정보 찾아보고 시작을 했는데 뭘로 시작했어요? 반려동물 용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을 했다라는 게 반려동물 용품을 용품의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을 시작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부업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대차게 말아먹죠.
잘 안 됐습니다. 지금도 어떤 어디서 떼와서 어떻게 네. 팔았던 건데요? 중국의 인터넷 도매몰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수입을 해서 팔았는데 음. 뭐 많은 이커머스 쪽 시행하시는 초보자분들도 뭐 비슷한 실수를 하시겠지만 내가 여기보다 1,000원 싸게 뭐 500원 뭐 절반에 팔면 팔리겠지 했는데 네.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 떼와서 10,000원에 팔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똑같이 2,000원에 사와서 요거를 8,000원에 팔면 되겠지. 요 생각으로 다들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안 안 돼요? 되더라. 네. 왜 안 돼요? 노출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노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8,000원을 내가 팔고 있다라는 거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알리- 모른다. 네. 8,000원에 올려놓으면 네이버 가격 검색이든 뭐 그러니까. 쿠팡의 뭐시기든 지들이 알아서 검색해서 싸면 싼 대로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은 페이지를 그 최저가로 해서 보지는 않으시고요. 대체로 추천되는 상품들을 위주로 보시고 쿠팡이든 그래요? 네이버든. 네. 그리고 최저가로 모르네. 최저가로 해도 그러면은 너무 검색량이 좀 다양하게 그래, 뭐 맞아. 100원짜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 고양이 용품인데 진짜 고양이 마우스패드 뭐 이런 일부러 것까지. 그러는 것 같아 진짜 정말. 왜 이렇게 새침해졌어요? 아니 그 뭐 소파 가격수 딱 이렇게 해놓으면 맞아요. 소파 다리에 붙이는 네. 그 스티커까지 그런 것부터 이런 것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면 그거 가격 밴드를 설정해야 돼. 이거 어디서부터 설정해야 15만 되나? 원부터 20만 원 사이로 이러면 그러면 막 뭐 엉뚱. 5만 원짜리 스티커도 튀어나오고 그래. 그래. 되게 어렵네. 노출이 그러면 잘 안 된다. 노출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광고비를 내야 되는 거야. 광고비를 내야 되죠. 근데 매출이 없는데 매출이 없는데. 광고비는 태워야 되고. 그래서 무섭죠. 왜냐면은 내가 돈을 번 게 없는데 나는 100만 원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00원씩 광고비로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면은 네. 그걸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네. 그럼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마케팅 능력이 없다라는 건 인지를 했고 그러면은 남들이 찾는 내가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팔리는 제품을 먼저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거꾸로. 네. 그래서 하신 게 그래서 반려동물 브랜드 중에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아름아름 이제 직구로 구매하시는 제품 브랜드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건 잘 됐어요. 그건 잘 됐어요. 처음에 이제 와이프에게 요 다 말아먹고 이것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접자 했을 때 그게 잘 됐죠. 근데 그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뭘 보고 판단한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 정도 판매를 시작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저희가 초도 물량이 다 팔렸어요. 그거는 어떻게 노출을 이미 연구를 특정 좀 해봤나 봐요? 브랜드로 일단은 공부를 좀 해서 뭐 찾는 제품들이 뭔지 요즘 사람들의 브랜드, 키워드가 뭔지 네. 그걸 어떻게 그걸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보냐는 거죠. 우리 그런 자세히 좀 커뮤니- 알려줘. 우리도 좀 해보게. 예를 들면은 이제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유명한 모두가 유명하면 사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맘카페에서 유명한 아이들 뭐 그 그렇죠. 저기 유아 보행기 뭐 이런 거. 네. 땅콩 버터가 뭔지 뭐.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한국엔 안 들어와서 이거 수입 내가 직구했는데 이거 역시 좋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잘 보고 있다가 보고 그 있다가 당시에는 뭐였어요? 고양이 용품으로 고양이용 디퓨저였습니다. 디퓨저 고양이 용 디퓨저요? 네, 고양이용 디퓨저. 향기 나는 거. 사람은 인지 못하고요. 고양이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 안정을 느끼는. 그게 고양이가 아는지 어허, 맞는지 그럼 고양이가 향기를 안정하는지 네. 아닌지를 고양이를 인터뷰해봤어요? 그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키우시는 집사분들을 매우 힘들게 밤새 울고 침대에다 오줌 싸고 네, 막. 그런 행동들이 좀 지 불편하면 근데 그 디퓨저를 갖다 놨더니 안 그러더라. 네. 마취제네 디퓨저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병행 수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깻잎이래. 그 깻잎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화학적인 페로몬? 근데 사람은 인지 못하는. 무슨 냄새 나요? 사람은 사람은 인지 모양입니다. 못한다. 아무 냄새 안 나요. 이렇게 네. 맡아봐도. 네. 진짜 고양이도 인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고양이가 보기에 아유 노력한다 집사. 알았어 가만히 있어줄게.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반려동물 제약 회사에서 나온 제품 브랜드였고요. 근데 그게 수입이 정식으로 되는 게 없었어요.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누군가가 써보고 좋다고는 지금은 하는데 있죠.
여러 군데서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 본사가 이제 수입을 해서 그러겠지, 판매를 그러겠지. 하시죠. 아무튼 그걸로 이제 좀 벌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커머스 쪽의 광고는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제 A to G를 어느 정도 플로우를 다 알게 됐죠. 판매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실제로 마진이 좀 나면서 이 마진 난 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죠. 그러고 이제 가구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방용품을 좀 확장을 하게 됐죠. 주방용품이라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철제로 된 수납함이나 주방에 예, 그리고 그 요즘 브레드 박스 이런 것들 브레드 박스요? 빵 보관함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요즘 그 베이커리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빵 같은 거 보관하는 그런 빵 보관함 같은 거 좀 전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걸 빵집 하려던. 그렇게 연결됐네요. 지금 화면으로 사진에 나가는 이거군요. 그렇죠. 네. 저기 나가고 있네요 지금. 네. 예. 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면서 내가 반려동물 쪽에는 이런 그 시장에 대한 인식이 생기잖아요. 이 시장은 요 정도가 되고 그거에 비해서 다른 시장 쪽으로 했을 때 이쪽은 또 더 많이 사고 더 판매량이 좋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그 카테고리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를 그 프로세스가 해봤으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고양이 그 바구니를 파느니 저쪽 저 비싼 가구를 팔면 어차피 똑같은 거다. 반려동물 쪽에 대한 부분은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명이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그 중에 8분은 강아지를 키우시고 그 중에 2명이 고양이를 키운다라는 좀 뭐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시장이 작네요. 작죠. 근데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고려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주방은 식으로. 누구나 대부분 있으니. 그렇게 돼서 그쪽을 해봤는데 여기는 시장이 더 컸네. 내가 이것만 고집할 건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웬만한 주방용품은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마. 네. 라고 하면 뭐 다이소에서 파는 도마도 있고 인터넷에서 파는 나무 도마도 있고 맞습니다. 그 뭐가 경쟁력이 있어요? 사람 여기 두 분은 그런 쪽 소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은 계속 나오잖아요. 도마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똑같은 걸 계속 쓰다 보면 질려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써야 돼요. 마치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무슨 주식이라도 사야 되는 그 느낌하고 비슷해. 그리고 요새 판매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은 분들이 정리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있다. 자꾸 사들이니까 정리가 네.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또 정리를 또 위한 정리하고. 물건을 사고 또 그 반복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계속 되죠. 그러다 이제 집도 넓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하면서 한번 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냉소적인가 봐요. 그 우리 성격이. 그런가요? 그거는 어디서 팔아요? 자사몰이 있어요? 저희는 자사몰이 아니라 이제 오늘의 집에 주력으로 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수수료 떼주고 네. 얼마 정도 뗍니까? 오늘의 집은? 오늘의 집은 16%, 18% 이렇게 됩니다. 16, 18%요? 뭐 그렇게 띄어져도 거기서 많이 팔리면 그렇죠. 팔리는 시장 그런 제품들이 약간 예쁘고 뭔가 좀 그런 좀 수납이나 이런 그 홈 인테리어 쪽으로는 확실히 오늘의 집이 강세가 있어요. 팔리는 플랫폼이죠. 네. 주방용품 브랜드가 뭐예요? 쿠치니토입니다. 쿠치니토? 네. 이탈리아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 AI가 지어준 이탈리아 그쪽 감성으로. 뭐 네이밍 뭐 이런 거에는 별로 그렇게 에너지를 안 쏟는. 나 좋아요 저런 거. 사람 참 냉소적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쿠치니토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탈리아의 그 작은 마을의 이름에서 나온 건데 요때 요 할머니가 요 마을에서 이런 주방용품을 팔아서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데서 억지로라도 보통 말을 만드는데 그러게 AI가 만들어졌는데 나도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봤어요. 이렇게 답을 하냐 사람이. 근데 좋잖아요. AI가 지어주면서 밑에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쿠치니토는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프롬프트 글이 쳤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이탈리아 느낌인가 하는 식으로 주방용품 브랜드 이름을 하나 지어줘 해서 그 선택지를 준 거 중에 에이. 입에 붙는다 이거 괜찮다.
누가 봐도 뭐 뜻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푸치니토. 봐도 푸치 지금 딱 우리 낚였네. 약간 그 이탈리아. 그쪽 느낌인가 하는 느낌을 받으셨으니까 뭐 제 의도는 성공적이죠. 아니 진짜 딱 누가 봐도 그냥 이탈리아 느낌이잖아요.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이 있나 이 느낌 들잖아요. 그럼 가구 브랜드는 뭐예요? 이름이? 벨닭이라고 벨닭? 하고요. 네. 그건 또 닭 리을 기억? 네. 치킨 닭? 아니요. 기억이요. 기억. 닥터 할 때 닭. 코스 닭 할 때 닭? 네. 벨다. 벨닭. 그건 또- 그럼 또 AI? 요거는 AI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브랜딩 그 에이전시 스튜디오가 있는데 네? 나 브랜딩 스튜디오라고 브랜드를 이제 처음에 난 어떤 가구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근데 네. 주요 소재는 철제로 되고 뭐 요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의뢰를 드렸죠. 거기서 시안을 막 주신 것 중에 요게 조금 뭔지 모르겠는데 그쪽인가 뭐 북유럽 쪽인가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네이밍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북유럽 아무 느낌. 뜻은 없고 그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지 왜 그걸 돈 주고 뭔가 옵션한테 시켜요?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 주셨어요. 뭐 무슨 얼핏 기억하기 뭐 대지를 조각하다. 근데 그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좀 뭐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냥 이름만 딱 좀 뭔가 마음에 들어. 아니 그럼 구글, 야후, 애플 봐요. 그게 회사 이름을 성의 있게 지은 겁니까? 3명 모였다고 3%라고 하는데 듣는 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길지 않고 뭔가 약간 그런 네이밍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 속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선택을 그 했죠. 방향성이 유럽풍, 북유럽. 뭐 거긴가 하는 느낌. 그런 닭. 네. 그럼 지금 그 가구 만들어서 하시는 가구들은 유럽풍의 느낌이에요? 지금 유럽 감성? 그쵸. 그 느낌이 좀 있죠. 실제로 저희가 거래하는 공장들도 자기가 만들어 파는데 유럽 감성이 좀 있기는 있죠. 뭐. 실제로 거래하는 공장들은 저기 중국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공장들이 그 큰 바이어들은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감성이 있죠. 유럽 사람들과 거래를 많이 하는 중국 업체에서 시키다 보니 유럽 감성이 묻어온다. 네. 가구 쪽은 아무래도 유럽이 좀 선도하나요? 네, 대체로 유행이 북유럽 쪽이 먼저 이제 유행을 트렌드를 끌고 가고 그 주변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얘네가 이런 소재랑 이런 쉐입으로 좀 만드네. 그럼 거기서 좀 변형을 우리는 해볼까 하는 식으로 가고. 전 세계 가구 디자인은 북유럽이 선도하는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하나 더 만들면 그게 이케아 매장을 타고 또 여러 나라로 퍼지고 그게 또 있어 보이고 그렇죠. 이뻐 보이면 근데 비슷한 어떻게 가구 업체도 보면 만들고. 이케아는 하이엔드 가구는 아니다 보니까요. 정말 트렌드를 선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자 하나에 7, 80만 원씩 하고 이런 작은 수틀 하나에 어떤 브랜드입니까? 아르텍이나 뭐 아르텍? 네,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네. 그러면 브랜드, 대표님의 이 벨닭 브랜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 뭐 그런 구체적으로 느낌이에요? 뭐 어떤 것도 했는지 쭉 설명 좀 해봐요. 우리 지금 취조하는 거 아닌데 질문하면 항상 예 아니오로 답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사업이라는 게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쓸 수 있는 그 뭐 북유럽 느낌을 내더라도 그걸 소비하는 층들이 20, 30대 층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약간 이거 메이커가 아직 브랜드가 아직 내 명품은 아닌 것 같은데 예뻐라고 쓸 수 있는 가격대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인 것 같아요. 무리를 해도. 주로 그래서 어떤 가구인데 장롱 이런 건 아닐 거고. 저희가 커피 테이블이랑 뭐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커피 테이블 그리고 키친렉이라고 해서 이제 주방에 놓고 쓰는 그릇 같은 거 정리할 수 있는 그릇 채꽂이, 네. 그릇 꽂이. 네, 그릇 꽂이. 그러니까 집에 약간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쪽이군요. 네, 맞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너무 좋은. 네. 네. 특히 뭔가 독립한 사람들, 원룸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신혼부부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포인트 주고 싶어. 나도 집 좀 이쁘게 해놓고 살고 싶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20, 30대의 소비가 그 브랜드에서 10에서 20 사이이기 때문에 그 10에서 20만 원 사이로 만들 수 있는 가구들이 뭔가 봤더니 이걸로는 큰 테이블은 도저히 이 가격에는 안 나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커피 테이블이나 뭐 키친렉 뭐 이런 네네. 것들로 어디 보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가격대 먼저 말씀드리면 많이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는 선택지가 이케아. 네, 네, 근데 이케아는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막상 이케아 쇼룸에 가면 너무 예쁜데 네. 내 집에는 안 어울려요. 그게 거기는 이제 룸 하나를 통으로 데코를 했는데 이게 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안 맞죠. 안 맞죠. 그리고 생각보다 합판이나 이런 식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서 가격대가 조금 더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고 물류나 이런 보관료는 뭐 쇼룸이 없거든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니까. 그래서 비용을 싹 줄이고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가격대로 판매를 하면 그 시장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철제 가구나 이런 여태까지 다 나무로 된 가구들이 좀 줄을 이뤘다면 보니까 다 철제네요. 네. 은색나는. 철제 가구가 됐을 때는 이거 이제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뭘 해도 다른 가구는 버리는 가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건 좀 버리기 아까운데 들고 가도 괜찮아 하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자 했죠. 그러면 조금 10만 원 후반대라도 살 거다 사람들이. 예쁜 거면 예쁘면 철제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캐비넷. 네, 사무실에 예전에 형사 뭐 이런 거 그렇지. 물라고 문 열면 마르는 소리 쏟아. 그 철제 심지어 캐비넷이 캐비넷이 앞으로 쏟아지고 막. 생각나는데 그런 건가요? 뭘 어, 철제 가구를 보면 철제 가구 소파가 철제일 리는 없잖아요. 소파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커피 테이블이나 이제 그냥 사이드 테이블 네. 그리고 협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쇠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로 은색이네 다. 네, 맞습니다. 헉, 그러면 그거 같지 않나요? 병원. 아니 나 미적 감각이 이렇게 떨어져? 미드 센츄리라고. 미드 센츄리? 그렇죠. 네, 미드 센츄리라고 그 한때 인더스트리얼 유행했던 감성이라고 인테리어 풍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쇠테리어라고 해가지고 몬테 쇠테리어. 쇠? 쇠 플러스 쇠테리어. 인테리어. 네. 쇠로 된 인테리어.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국밥집 주방 가면 다 스텐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없어 업장 분위기 보이는- 나잖아. 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모든 게 쇠로 돼 있으면 그렇긴 한데 한두 개를 포인트 가고 한두 개로 포인트 주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 인테리어는 그렇게 한두 개 약간 이질적인 소품들 갖다 놓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철제는 무겁잖아요. 무겁습니다. 무겁잖아. 그러면 운송에 올 때도 아까 원가는 한 20% 정도 비싸다고 했는데 운송비도 더 드나요? 어차피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부피만 상관이 있지 무게는 아, 상관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목화솜을 채워오든 네. 철제 의자를 채우든 큰 차이는 컨테이너 하나를 빌리는 거니까 그냥. 네. 그렇구나. 운송료는 부피. 아 부피요? 가지고 와서 어떠나요? 중국에서 바로 고객한테 쏘진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창고를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창원에 있고 140평 정도. 창원에 볼보 있지 않아요? 볼보 공장 다니던 그 차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표정이 이상해요. 참 집이 차원이에요? 집은 수원이죠. 아, 수원이었는데 이직 때문에 내려갔다가 네. 창원으로 이제 연구도 없으니까 올라갈까 했는데 사업을 거서 하면서 이제 창고도 가까이 창고 거기 있고. 빌리고. 그러면- 인천으로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궁극에서 인천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저희가 수입하는 공장들 대부분이 이제 밑에 부산으로 와요. 네, 부산으로 중국 남쪽에 있어서 부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당 운송료가 많게는 100에서 150까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저기 포딩 업체 네. 어디 쓰세요? 저희 코리 ENL이라고 좋은 거다. 저희는 네. 제가 담당하시는 분이 네. 이 합이 좀 맞아가지고 저희가 쓰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럼 포워딩 업체에서 알아서 그냥 다 창고까지 넣어주고. 그렇죠. 창호까지 이제 시간을 다 잡아주시죠. 근데 네. 컨테이너 가격이 100만 원 차이 나는 게 어디랑 어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해상 물류 비용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랑 비교해서 인천항으로 인천이랑 들어왔을 부산이랑. 때랑 부산항으로 들어왔을 인천이 때랑 비싸요? 인천이 100만 원 비쌉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오. 그냥 거리가 멀어서 그런 네, 건가요? 거리 때문에 그 운송료 차이가 있고 사실 이제 창원에 연고가 없다 보니 이제 올라와서 좀 이제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후보지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 그럼 3시간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화물을 내려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신선식품도 아닌데 왜 3시간 안에 저희가 하차하는 시간을 그게 3시간만 주신다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월아 내월아 3박 4일 동안 짐 빼고 네. 있으면 거기는 뭐 어떻게 하면 뭡니까? 오, 빨리 빼요. 빨리 빼고 컨테이너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야 그래야 되는데. 생각 외로 너무
너무 바튼 거 아니에요? 3시간에 그걸 다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분들에 좀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2시간 반 안은 다 뺍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받는 것도 너무 늦게 받으면 안 되는 게 그 항으로 다시 컨테이너를 돌려보내야 되니까 네. 그 몇 시까지는 끝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1시까지는 끝내야 돌아가서도 네, 저녁 네. 거의 저녁 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지를 알아볼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평택이나 이쪽도 알아봤었는데 네. 하시는 말씀이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항으로 배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뭐 평택에서 이제 사람이 없겠구나. 그 일단 항이 평택항으로 배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 그게 하나가 이슈가 있었고 천안이나 대전을 알아봤더니 컨테이너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시간들 그리고 작업 시간 이걸 고려했을 때는 또 그쪽은 안 맞다라고 이제 포워딩 업체에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울 경기 쪽에 올라왔을 때는 어디가 좋아라고 여쭤봤을 때는 인천 네. 그리고 이천 쪽 이천 그래서 이천? 이천은 왜요? 그랬는데 컨테이너를 보관을 해주는 물류센터 같은 게 또 이천 쪽에 가까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 시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4번 정도 대형 컨테이너가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한 달에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저 밑에 있는 게 좀 세이브가 되고요. 세이브 되고. 그리고 위로 올라왔을 땐 임대료가 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다 택배로만 발송을 하니까 조금 더 싼 부지, 뭐 사람이 보관을 없어도 되는 부지 쪽으로 계속 네. 좀 갈 수가 있죠. 창고는 크기 얼마나요? 저희가 140평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 좁아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건 300평대로 좀 이야, 알아보고 장사 있습니다. 잘 된다 이거지. 이야. 140평이면 장사가 잘 되는 건 재고가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네, 둘 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 장사가 잘 될수록 재고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겠네. 맞아요. 그 장사가 잘 되는데 자꾸 돈 빌리러 와 친구들이 보면. 그 처음에는 저는 이 자식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사 잘 된다 그러면서 만나고 저녁 먹고 술값 지가 내고 가면 이틀 후에 야 진우야 나 급전 좀 쓸 데 없냐 뭐 이런 전화하고 맞아요. 웃기는 자식이야. 동창한테도 속이네. 그랬는데 그게 맞더라고. 장사가 잘 되면 많이 사와야 되니까. 냉동고가 텅텅 비어서 다 또 사야 돼. 많이 사야 되니까 돈 필요하더라고.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돈 걱정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예요? 그 정도면? 네? 창고 하나? 창고 임대료. 140평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5천에 월 350만 원을 주고 있고요. 5천에 350. 지금 대지랑 한 지금 140평 정도 되고 사무실 조그맣게 달려 있는 거고 앞에 야드가 좀 있는데 다 해서 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넓다. 와. 그럼 거기 사무실에서 이제 물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오면 거기 이제 송장 네, 붙여서 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서 다 네? 그 창고에서 일한 분도 또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창고에서 본인이 제가 아내분하고 하죠. 택배 포장도 네. 하고요? 포장도 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와이프는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거는 와이프가 다 하고 무겁잖아요. 그렇게 아니요, 무겁진 않아요? 그렇게 바로 그냥 송장만 붙여서 바로 나갈 수 있게 아예 제작을 해서 오고 골판지 포장도 하고 네네. 해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송장만 출력해서 붙이고 그렇게 되면 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작은 제품들은 와이프가 이제 포장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 안에 담겨 있는 게 네. 예를 들어 티테이블 뭐 조그마한 거다. 그것도 박스로 아예 우리가 진짜 집에서 받아보는 택배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 그 디자인까지 해서 제작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그렇게 또 박스 박스 따로. 디자인을 다 해서 옵니다. 희한하네요. 그거 그러면 의뢰하는 그 OEM 공장은 네, 철제만 의자만 만들고 뭐 테이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것까지 다 해줘요. 네, 오, 실제로 우리나라 그 택배 배송 그 환경이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빨리는 배송이 되는데 택배 그 터미널에서는 물량이 계속 물려들니까 이제 좀 빠르게 처리를 하시려고 파손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제작을 의뢰할 때 그냥 던져서 파손되는지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죠. 파손되면 골판지 더 두꺼운 걸로 하든가. 네네네. 충격 방지 안에 안에 스티로폼 좀 합니다. 넣든가. 네. 그럼 잠시만요. 거기서 올 때 이미 파손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택배 여기서 던지다가 파손돼 있는지 일단 소비자가 받았는데 파손됐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누가 파손시킨 건지? 저희가
그쪽에 출항을 하기 전에 네. 두 가지 방법인데 제가 직접 가서 검수를 하고 오는 거. 전수? 네. 전수? 전수라고 해도 부피가 큰 제품들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네. 사이즈가 좀 사람 그 성인 몸 정도 사이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작은 네. 그런 사이즈면 뭐 한 1,000개 그렇게 되면 1,000개를 다 뜯어봐요? 아니요 뜯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포장을 시작하죠. 아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포장하기 직전에. 네네네. 컨테이너 박스 싣기 전에 씻기 이제 전에 공장 마당에서. 공장 마당에서 깔아놓고 보죠. 그럼 그거 한참 걸리지 않아요? 그거 다 들여다본 그게 다음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야, 그거 근데 그것도 대표님이 그게 하시고. 그게 첫 왕복차비 번째고. 다. 야. 그렇게 해도 한국에서 도착하고 나서는 그 시간이랑 이런 거보다 그게 더 저렴하죠.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건 거기서 수정을 해올 수 있는 한국에서 열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싸기 네. 전에 딱 눈으로 보는 게 낫다고. 훨씬 그렇지. 낫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라고 해가지고 제가 못 갈 때는 그 3자 검사관을 보내요. 그것도 프리랜서가 있어요. 업체가 있죠. 중국 업체가 있는데 중국 업체예요? 네,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면은 레포팅을 다 해주고 실제로 검사하면서 이제 불량률 같은 거 체크해서 레포팅을 해주고 소통을 하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직접 가는 게 가장 그러니까 나라면 그런 사람이 오면 니하오 이러다 일로 와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할 수 있죠. 점심값 주고 좋다고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있는 제품들 그리고 주력 상품들 사실 비슷한 경험이 현우 소장님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 제품 이제 식당을 처음 운영하시는데 리뷰가 나빠지면 그게 되게 신경 쓰이니까 그렇죠. 본인이 직접 다 일일이 좀 신경을 쓰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아, 초기에. 신상품들이 저희는 되게 그래서 그리고 초반에는 다 전수 검사를 또 해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그래야 그 공장도 열심히 만들지. 네. 그런 사장 그렇게 직접 와서 합니다. 본다. 네. 그래서 그게 안정화되는 게 최근에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 컨테이너 세대 분량까지 소화를 할 때까지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객분들의 눈높이 맞추는 게 좀 쉽진 않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불만인 게 아니라 정말 예민한 몇 분들이 계시면 이것까지 맞춰야 돼라는 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공장도 실력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3번 정도 컨테이너를 시킬 정도면 이 관계성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성의껏 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예민하고 실력도 까다로운 올라오고. 소비자가 생산품을 바꾸는군요. 예를 들면 어떤 거에 트집 잡혀요 소비자들한테는. 철제 가구에서. 분체 도장이기 때문에 약간 미세한 먼지가 있는데 그 위에 페인팅을 하면 톡 튀어나오지. 톡 튀어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요. 난 그냥 그런 거 쓰는데. 그거에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실제 제품을 이제 현장에서 그 오프라인 샵에서 보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거 이 만족 느낌 못해 아니었어. 불량이야라고 생각하시면은 대체적으로 초반에는 저희가 뭐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안 조금 어려워요. 받아들이고. 네? 나중에는 안 아니요. 대체적으로는 저희도 그냥 뭐 이분 예민하신가 보다 해드리자 하는 저희는 나쁜 리뷰가 쌓이는 게 조금 더 싫어가지고 오히려. CS도 다 네. 검사하시는 거고. 듣고 보면은 볼보 있을 때보다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게. 복잡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돈을 더 벌어요? 나아지셨어요? 돈 좀 벌어요? 즉 어느 정도 마진은 어느 정도예요? 즉 작년 매출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매출은 25억 정도 했고요. 와, 그럼 근데 영업이익은 직원이 없다고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 집에 다 갖고 가는 거네 25억을. 그런 거보다 이제 계속 규모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제품 수량을 늘리거나 이제 종을 계속 종류를 늘리고 있죠. 와. 매출 25억이면 그래도 중국에다가 보내주는 돈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남습니까 대략? 저희가 30% 정도. 근데 네. 이게 규모가 커지면 그걸 두 분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악착 같다 정말. 아니 재고 관리 뭐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세금 신고야 뭐 세무서 네, 그렇게 뭐 해주시면 대행할 그렇게 거면. 하면 되고. 하기사 뭐 월급 주고 뭐 하고 복잡할 것도 없네요. 저희가 격리도 필요 없네요 둘이서. 생각할 때는 저희가 제품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주력 제품들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보면은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애들은 뭐 한 두세 개. 그 나머지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회전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걸 안 하죠. 이제 시즌 상품 같은 걸 안 해가지고 특정 피크를 막 치고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매출이 스테이블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 있죠. 계절성은 없어요? 계절성이 없습니다. 종류는 몇 가지 정도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번에 다루고 있는 뭐 색상 같은 분류는 하지 않고 네. 봤을 때는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리스크는 없습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리스크죠. 그러니까 제가 다 하고 있고 와이프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중소기업이 뭐 그러니까 다. 본인이 예를 들면 유고시 네. 뭐 돌아갈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제가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창원에서 자리를 비웠는데 와이프 혼자 이제 다 포장하고 이걸 어휴. 내보내고 있죠. 그게 되나 싶어가지고 되면 본인 나도 필요 좀 없는 쉬어야겠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이제 와이프가 그래서 항상 퇴사의 욕망을 퇴사시켜 달라라고 하는데 오늘 내려가면 딱 사직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내분은 네일샵을 그만하고 남편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 남편이 사업 잘하면 내가 네일샵을 그만두겠지 그치, 나도 했는데 내일이나 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을 텐데 그렇죠. 요즘 내일이 좀 상하시겠네. 그렇기도 하고요. 와이프가 퇴사를 못하는 게 와이프 명의의 사업장이에요. 아 이게 법인이 아니에요? 아직 법인 아니에요. 개인 사업장입니다. 아 좋지 않은데 그 나중에 좋지 사이 안 않은데? 좋아져서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본인이 돈 다 벌고 아니, 그거 다 넘겨줘야 되는데. 세금도 그렇게 하면은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겁나진 않으세요?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즌 상품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덜 타는 제품들로 많이 선별을 했어요. 예를 들면 디자인 자체가 너무 튀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냥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이 되면 그건 오래 가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그렇게 깔아놓으면은 얘는 그냥 어느샌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뭐 비용을 투자해서 사진도 찍고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리뷰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한 2,000개 정도 리뷰가 쌓여 있는 거는 그냥 돌아가요.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리뷰가 콘텐츠가 되는. 그렇죠. 그런 식이 좋다. 되면 좋네요. 여기는 냅두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수익을 다른 데다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죠. 뭐 마치 월급처럼 나오는 건가 네. 보네요. 그거는. 저희 제품 중에 뭐 그러니까 저희가 시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어떤 제품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서 좀 그렇고 2,000원대 와서 25,000원에 파는 제품이 있어요. 뭔데 우리만 합시다. 뭔데. 예, 뭐 이건 따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제품들은 많이 안 팔려요. 많이 안 팔리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가 팔려요. 그런 것들이 좀 모여지면 롱테일이고 예. 짭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품 판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듯이. 그럼 그게 모아서 다른 제품을 한 번씩 소모품인가 보네요. 그럼 말씀하신 그거는. 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하다가 이렇게 매출을 끌어줘요.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옳은 얘기인데. 저는 공감 많이 하고 있어요. 오른쪽 근데 얘기.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라이트한 한 얘기. 거죠. 대부분은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 해야죠.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네. 음. 그 맞는다라는 판단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퇴사하시고 퇴직금으로 버티신 거예요? 아니요. 퇴사하기 전에 한 4년 동안 인터넷 경영을 쇼핑을 했죠. 다시 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아, 그게 돼요? 볼보 회사가 알아요? 저는 얘기를 했었죠. 퇴사하기 한 1년 전부터 나는 앞으로 1년 안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퇴사를 할 수 있으니. 이미 그러면 그 얘기한 시점에 3년 전부터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뭘 팔았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양이 네네네. 디퓨저. 네. 하면서 그때까지는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좀 사이드 그냥 뭐 용돈 먹나 보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있어? 뭐 아까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퇴사하기 전에 월 얼마까지 벌다가 퇴사했어요? 월에 한 8천만 원까지 매출을 냈죠. 매출이 그 정도면 남는 집에 남는 거 한 1,000만 원? 더 됐죠. 더 됐. 야. 이제 월급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가장 그 직격탄이라고 할 만한 게 저희가 그때 휴가가 2주였거든요. 2주 동안 그 사업 쪽에 전념을 하느냐고 번 돈이 1년치 번 돈이에요? 아니. 고양이 디퓨저 사업. 뭐 그거랑 다른 가구도 같이 하고 예,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 2주 동안 그렇게 밤새 일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회사 복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택배비로 나가는 게 월급을 넘어섰죠. 매출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 발송량이 있으니까 월 이제 택배 계약을 하면 월 단위로 이제 돈을 주니까 택배비로만 월급보다 더. 네, 야. 택배비를 그때 당시 한 400만 원 정도를 내니까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퇴사할 때는 볼보에서 열몇 개 프로젝트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으로 고양이 디퓨저로는 또 돈을 벌고 가구랑 같이 하면서 돈을 벌었죠. 이렇게 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투잡을 하면서 열몇 개 프로젝트가 돌아가요? 안 그러니까 돌아가서 일부는 그래서 그건 제가 안 했다잖아요. 프로젝트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고. 사실 그때 이후로 직원을 안 뽑는구나. 내가 직원일 때 너무 뽑아놔봐야 어떻게 할지 알아. 회사 월급을 충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요? 직원을 뽑으면 다 이래 라고 생각하는군요. 일단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못 믿으니까 나도 그랬으니 거기서 배운 유럽 감성으로 유럽 가구를 네. 볼보 감성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별로 힘드신 건 없었어요? 그러게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게 요즘 다시 생각해보니까 마케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제품 제일 좋아, 나 잘 만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큰 마진을 가져가지는 않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노출을 시키고 이 사람을 써보게 하는 것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쓰고 나면 만족도는 높으니 좋은 제품인 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 판매했을 때 리뷰가 대체로 2,000개 쌓여있는 제품도 지금 4.8점, 4.9점 이렇게 되거든요. 와, 2,000개인데 4.8점. 와 근데 좋은데 근데 플랫폼을 오늘의 집 다른 것들로 했는데 오늘의 집이 제일 이제 뭔가 많이 팔리니까 네. 이용을 하지만 그렇게 쭉 자리를 잡고 뭐 스테디하게 팔리는 물건들이 있으면 오늘의 집에서 파는 게 되게 아깝지 않으세요? 수수료를 17%? 아니, 정도 플랫폼을 다양하게 하면 안 돼요? 왜 오늘의 집에서만 해요? 자사모를 해서 유도를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플랫폼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플랫폼 지금 MD 분한테도 여기 나오는 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관계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그 플랫폼 담당자에서 이제 주방이나 가구 쪽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밀어드릴게요. 뭐 우리가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런 제품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그쪽에서 제안을 주시죠. 그러면 수수료 좀 낮게 오케이 해줄게요. 그런 대신 거는 아니었고요. 왜 안 해주세요? 대신에 이제 다른 서포트들을 해주세요. 어떤? 잘 보이게끔 노출이 잘 노출. 되는 구자나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도 오늘의 집에 네. 주방에서 뭐 스탠더만 팔고 싶은데 그럴 왜 수 LK 있죠. 인터내셔널만 잘해줘? 그건 오늘의 집 마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부분 MD들 많이들 계셨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구나 오픈마켓처럼 다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특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우리는 좀 예를 들면 저희가 파는 제품들이 오늘의 집 단독 제품들이거든요. 대부분. 다른 플랫폼에 안 넣는 조건으로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제품들이에요. 서로 주기 맞아서 나도 네. 그럼 오늘의 집에만 네. 올인할 테니 너희들도 나를 좀 네. 밀어줘. 그렇게 요청이 오죠. 자사몰은 없어요? 이번에 나오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제작을 했죠. 나오는 어디 여기 나오죠? 나오려고 자사몰을 만들었다고요? 필요하다는 것도 맞았는데 시기를 좀 앞당겼어요.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슬슬 오픈은- 오늘의 집과도 이별을 준비하는구나. 그거보다요. 별도로 볼보의 좀 느낌이 힘이 슬슬 나죠? 오늘의 볼보. 네. 잘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마케팅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에 있다 보면 광고를 하게 돼요. 근데 플랫폼에 의존되는 광고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접점을 늘리려면 저희가 이제 외부에 마케팅을 해서 저희는 다양하게. 이걸 오늘의 집에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자체는
자생력을 갖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외부 마케팅도 돌려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세이브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좀 외부 고객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방송 이렇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좀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좀 뭔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사몰이나 이런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자사몰은 어떻게 만드신 거? 카페24. 카페24. 아 역시 카페24. 뭘로 검색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벨닭이라고 벨티 할 때 벨 누르시고 코스닥 할 때 그 닭. 아까 그 벨 가구 할 때 무슨 브랜드 벨? 벨티 할 때 벨티가 뭐예요? 벨로 벨로 누르다. 누르고 해보셨잖아요 어릴 때. 벨다. 아, 벨닭. 네 그렇게 안 뜨는데요 네이버에서? 마음에 들어요? 벨닭? 뭐 그쪽 느낌인가 하는 느낌으로 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벨케아. 오케이. 뭐 마음에 드시면 VELDAK. 야 근데 되게 와, 멋지다. 되게 멋있다. 오, 와 완전 고급스러운데요? 오. 화면 되게 멋있게 뽑았네요. 벨닭.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하면 송경재 듣고 왔다고 하면 좀 싸게 해줘요? 네 저희가 코드를 네.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가격보다 10% 이야. 할인을 오늘의 집에서만 판다고 했으니까 오늘의 집보다 10%더 싸게. 오늘의 집에 있는 쿠폰가보다 10% 싸게. 오늘의 집한테 얘기했어요? 뭐 방송 나가는 건 얘기를 드렸으니까 듣겠죠? 들으면 알겠지. 아시겠죠? 안 들으면 모르겠고. 아 대표님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요? 오늘의 집보다 싸게 하면 오늘의 집에만 팔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자사몰까지는 그 오케이가 되긴 했는데 이쁘다 되게. 이게 정말 아니, 실제랑 뭐- 같습니까? 사진이랑? 아까 철제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저희가 사진을 다 촬영을 했고요. 근데 보통 사진은 다 이쁘게 하고 막 포샵하고 광각으로 찍고 막 늘리고 하잖아요. 창고에서 사진 찍은 진짜 거예요? 어디서 찍었어요? 지금 보면 주방 그 앞에 처음에 첫 페이지 그 사진도 네. 되게 멋있는데. 그거랑 다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총 3군데 돌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렌탈 스튜디오를. 한 군데서 하지 왜? 이게 한 군데서 하면요. 그 사진이 그 사진 같고 막상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려면 쓸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포토그래퍼님도 3분이 따로 다 다른 느낌으로 해주시니까 뭔가 좀 나중에 저희가 아직 인스타그램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다양한 연출 뭐 그 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에서 다양하게 연출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홈페이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왜 주셨어요? 그 브랜딩 스튜디오에 좀 외주를 줬는데 사실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업체랑 저랑 이제 좀 합이 좀 맞아가지고 1년 넘게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어떤 IT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디자인 팀분들이 맨날 그 디자인만 하진 않으시니까 고용보단 이제 주로 외주를 주시네요. 그쪽도 시간 남을 때 니네 네. 도와줄게군요. 저도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힘들고 일정에 대한 그 개런티가 너무 안 돼서 그분들도 프로젝트 12개씩 하다가 그렇죠. 우선순위 밀리는 거. 찾으면 이제 그때 지금 하고 다 있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내일 마감이면 오늘부터 하지. 근데 인과응보지. 그나마 빨리 하네. 네, 저도 그래서 안 믿고 서로의 신뢰가 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걸 경험을 어떻게 보면 저도 한 4, 5년 동안 이렇게 그런 분들도 해보고 이게 좀 힘드네 해서 찾은 게 팀 단위로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팀 단위의 조직을 찾았는데 어디 회사에서 회사 차원의 투잡을 좀 하세요. 네네 그쪽에서 한 디자이너분이 한 6, 7분 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력을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다른 데보단 있어도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소통이나 나온다. 이런 게 되니까 그건 다 그쪽으로 그리고 상세 페이지랑 홈페이지 이런 디자인들 다 그걸로 몰아드렸죠. 제가 인터넷 쇼핑을 보기에는 승부는 대체로는 1번은 노출이고 네 맞습니다. 2번이 상세 페이지 같아요. 노출돼서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구매로 전환되느냐는 상세 페이지에서 얼마나 그 이제 터치해 주느냐인데 이거 기스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기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나와야지. 네. 무슨 말이지? 자꾸 2번 헷갈리게 만들면 그냥 또 밖에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가구 쪽은 제가 요청드렸던 게 무조건 첫 사진이 이거 왜 이렇게 예쁘지? 그래서 클릭을 하고 사게 만들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뭔가 이제 살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뭔가 내가 구매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면 가구 부분은 개인의 취향도 있고 그냥 사진에서 다 결판 난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그 썸네일 사진 그리고 메인 딱 봤을 때 그 분위기에서 이미 80~90% 나 이거 내 사이즈랑 맞고 내 집에도 어울리는 상상을 한번 다 돌아갔다 생각을 해요. 상세 페이지는 그걸 방해만 안 하면 된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방용품 할 때는 이런저런 거 막 기능적인 걸 다 설명을 하지만 가구 쪽에서는 썸네일 사진, 그 메인 사진 하나랑 위에 딱 그 연출 컷 두세 장으로 다 결론이 났다 생각해요. 예뻐요. 맞아요, 예뻐요. 예쁘죠? 그걸로 끝나는 거구나 그냥. 자, 그러면 사세요. 네. 그렇구나. 보통은 이렇게 나오셨을 때 혹시 방송 듣고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이 있으면 창업을 네. 하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답이 갈리던데 하시라고 그럴 것 하라고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볼보에 있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는 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그런 롤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볼보 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A to G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젝트 하나가 있으면 설계부터 이 끝나는 과정까지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한 사이클을 다 볼 수 있는 엔지니어,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뭐 앱, 기능 하나 개발한 게 아니라 그게 그걸 아니라. 다 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영어가 좀 된다. 프로젝트 운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해봐라라고 추천을 해주죠. 그럼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그냥 직장 잘 다녀라. 우선은 자금적인 여력에서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은 추천하지 않고요. 보통 돈 어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해볼만 합니까? 이런 쇼핑몰. 저는 생각할 때 컨테이너 하나로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2~3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여유 공간 배송하고 이렇게 다 했을 때는 못해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으시면 5천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한번 해볼 네, 만하다. 해볼 만합니다. 그게 초기 자금 아니에요? 초기 자금인데 팔아서 그거는 또 팔면서 또 회전이 되면서 버틸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뭐 임대료 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초반에는 작은 제품들로 해서 해볼 수도 있고 사이즈가 작은 거면 아니면은 뭐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뭐 병행 수입이나 특히 뭐 브랜드, 그러니까 한국에 잘 안 알려진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특정 부분에 되게 매니아틱한 그런 뭐 거부터. 런닝을 하시니까 뭐 특정 뭐 이제 그런 브랜드들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예를 테이핑 뭐 스포츠 테이핑 같은 게 유명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매니아틱하게 뭐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유행에 민감하게 자꾸 찾아다녀야 되겠네. 그 그쵸. 동네에서는 어떤 제품이 화제인지. 그거를 미리 좀 알고 조그맣게 해서 판매 경험이 좀 쌓인 상태에서는 시도를 더 크게 해볼 수 있죠. 권 대표님 오늘은 뭐 물건 팔러 나오는 분도 아닌 것 같고 왜 나왔어요? 뭘 좀 우리는 되게 돈 많이 받고 뭘 고마운데. 팔러 왔는데 낚였다. 가구 브랜드 홍보하러 오신 거죠, 뭐 벨닥. 벨닥. 그것도 그렇게 해서 좀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으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서 주지 않을까. 얘네 뭐 그래도 요런 거 하나 하고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할인하는 건 얼마 정도의 기간이? 기간.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왜냐면 갑자기 요걸 보고 딱 사야지 이런 생각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을 했던 게 가구는 좀 취향을 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홈데코랑 이런 주방용품도 같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두 사이트를 같이 열어드릴까 해요. 그쪽에서 코드를. 다른 사이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이트가 또 있어요?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제 인생이 투잡이네. 뭐 하는 벨닥에서는 고양이 뭐 그런 거 그건 안 팔죠. 안 고양이 팔죠. 디퓨저는 어디서 벨닥은 봤어요? 가구. 그거는 네. 네이버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할인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아까 이태리 느낌이 나는 쿠치니토 그것도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갖고 오신 게 쿠치니토 제품들인가요? 아니, 그래서 두 개를 뭔지 봐야지. 잠깐 있어봐. 그러니까 쿠치니토라는 사이트가 또 있다는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종합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디 검색해 보세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어허이. 만들었는데 아직 없어요. 그거를 같이 오픈을 내일까지 해드릴 거예요. 아직 다 없는데 세팅됐어요. 내일까지는 돼요? 네. 본인이 혼자 해야 되는데.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가니까. 아니. 외주 업체. 듀데이트 해가지고 외주를 지금 해서 이따 방송 끝나고 가야 됩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쿠치니토랑 벨닥 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10% 10%? 인터넷 최저가에서 추가로 10%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최저가. 마진이 더는 안 나오나 봐요. 더 많이는 안 되나 봐요. 네.
그로부터 내가 손해 본다. 네. 아예 솔직하시네. 뭐 잔잔하지만 치열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라고 강의해서 먹고 사시는 분도 수백 명인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크면 그렇겠어요. 누구나 퇴사를 생각하고 창업을 생각하지만 별다른 아이템이 없을 때는 다들 이제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오늘 LK 인터내셔널의 권혁기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다양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남들이 다 파는 물건 싸게 사갖고 와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팔면 먹히겠지, 이 생각 제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는 가격에 너무 민감하지 않다. 차라리 좋은 거, 튀는 거, 남들 많이 사는 거. 그게 세상의 트렌드고,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관찰과 노출. LK 인터내셔널을 화이팅하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게. 네. 그러네. 박세현 대표님 화이팅 할까요, 그럼? 아내에게 바칠까요? 아니면 브랜드 홍보 한 번 더 할까요? 그냥 벨닥. 네. 쿠치니코. 브랜드 홍보로 가겠습니다. 브랜드 홍보로 가는 게 결국은 아내의 퇴사를 빠르게 하는 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 아직은 네. 진짜 비관적인 사람이었어. 아차. 네. 자, 전 세계 가구 시장에도 K 퍼니처의 열풍을 불러일으킬 벨닥.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벨닥 흥해라! 흥해라! 벨닥 흥해라! 벨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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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닥.